이혁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색하시죠? 네네. 나의 91년도에 나의 그림책의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업 30년 되신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93년부터 그림책 작가를 시작을 한 거니까 올해가 딱 30년 됐는데 와. 30주년을 기념한 건 아닌데 뭐 그냥 30년이 됐어요. 30년은 금세 가요. 뭐. 저도 20년 됐잖아요.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르죠? 나한테만 빠른 건가? 아, 저도 같이 네. 빨리 확 가고 있더라고요. 95년도에 이제 출간을 한 소리의 추석 이야기가 지금 몇 년 되고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디테일이 웬일이니? 그 당시에 수원의 인계동, 매교동, 내가 수원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나의 단골 이발소 영웅 이발소. 네, 영웅 이발소 그 아저씨는 지금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황해 목욕탕. 지금은 목욕탕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어쨌든 근데 그때는 목욕탕이 대부분 누가 옥상에서 3층에서 목욕탕 있어요? 황해 목욕탕 3층이었어요. 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추석 전날 떠들썩한 동네 풍경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 현대 풍속화처럼 그림을 그렸죠. 처음에 이 그림책이 그럭는 그림책으로 기획된 거 모르셨죠? 아니 선생님 강연에서 들은 적 있어요.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좀 그런 그림책이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글을 짧은 한두 문장을 좀 끼겨 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치밀하게 됐어요. 와, 진짜 책으로 볼 때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림책은 책과 원화는 같을 수가 없어요. 밀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원화전과 그림책을 따로따로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 우리 현실이 이제 그 그림책 원화전이 요즘 많이 열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그림책 원화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원화전 보라고 하면 아이 뭐 책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원화 보면 진짜 너무 차이 나잖아요. 아직 원화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느리니. 아니 저도 책으로 볼 때 그냥 인쇄된 상태로 보다가 와 디테일 이제 진짜. 원화 그 책에서 이런 게 다 트리밍이 되지만 원화는 뭐 이런 그 번집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시원한 맛이 있죠. 책과 다른. 회화로서 아주 완성도 높은. 네. 나는 그때 뭐 그림책 할 때 목표는 어쨌든 출판이지만은 이게 전시됐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항상 네. 작가들이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쪽은 옛 이야기 방. 좀 큰 작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하죠. 내가 그림책 그리기 전에는 저 민중미술하면서 어마어마한 걸개 그림들을 그리다가 너무 지겨운 거야.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네, 그래서 그림책 할 때 책상 안에 그림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30년 하니까 좀 지겨워. 그쵸. 그래서 큰 그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때는 뭐 초기니까 뭐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뭐. 반쪽이는 옛 이야기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옛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쵸. 반쪽이가 아주 극한 장애인데다가 또 힘도 세고 또 지혜롭고 또 호기심 많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아이들이 자기 약자이면서 그렇게 멋진 반쪽이의 멋진 모습에 자기 동일시를 하는 것 같아요. 반쪽이는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예요. 나의 그 예술적 목표가 나의 그림이 한 사람에게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 그 좋은 인상에 평생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화가가 되고 나서 나의 그림도 아이들한테 오래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게 내 예술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난 60년대 말에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초가집에 이런 초가집에 살았는데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서 이런 초가집이 없어졌죠. 그 초가집에서 살았던 마지막 세대예요.
고조선 시대 사람하고 똑같은 가옥 양식에서 살았던 거예요. 고조선 최후의 고조선인. 그 초가집이 굉장히 큰 조형적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회화 세계에 초가집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 한국 그림책의 인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인쇄 수준이 높아도 원화와 같을 수가 없어요.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전을 봐야 되고 그림책을 또 봐야 돼요.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죠. 잠깐만. 공간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배경이나 소품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그림책에서의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재료는 어떻게 동양화로 이렇게 잘 동양화. 활용하셨어요? 난 동양화과 나오신 줄 알았어요. 좀 얘기가 길긴 한데 어쨌든 80년대에 이게 좀 뭐랄까 우리 것에 대해서 뭐 민족적인 미의식 또 어떤 그런 민중적인 그 예술 전통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내가 깊게 빠져 있어 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런 한지로 그린 옛날 방식의 재료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했죠. 그림책은 이렇게 반으로 접히잖아요. 네. 가운데가 이렇게 접히는 네. 바람에 항상 그림을 중심에다가 늘 중요한 작품을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쪽은 좀 피해가려고는 하는데 접지선이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네. 가운데 부분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이게 펼친 그래서 그림이라서. 늘 그림책 작업할 때마다 그 구성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쯤을 접지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피해간 거죠.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편집자 디자이너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리 같은 것들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앉힐 수 있게 넉넉하게 남겨야 돼요. 그림 속에 잘 어울려야 되니까. 야, 진짜 그림책 원화로 보긴 해야 된다. 이 그렇죠. 색감 봐. 네. 아, 색감 너무 이렇게 좋은데요. 인쇄를 아무리 잘 구현해도 아. 그 원화가 더군다나 이제 한지에다 그리면은 한지가 갖는 그 깊이감이 있어요. 양지가 좀 납작하다면은 한지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채색이 됐을 때 뭐라 그럴까 한지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시장에서 한지 그림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게 고급진 느낌. 한지가 갖고 있는 그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인쇄로 해버리는 순간 아주 납작해져요. 그래서 맞아요. 이 간극이 큰 게 한지 그림의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게 돼요. 인쇄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도 인쇄 나온 상태 보고 막 눈물 흘리신 적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실망하죠. 요즘은 한지에도 안 하고 그러면? 양지에도 하고 있어요. 네? 인쇄를 위해서요? 그렇게 됐어요. 그 인쇄 적합성이 어쨌든 너무 큰 숙제여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성함 억배는 진짜 본명이신 거죠? 네, 그렇죠. 뭐, 네. 우리 할아버지가 져주셨는데 네. 아주 처음에는 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청나게 놀림을 당하며 엄청난 할아버지 입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예술가가 되고 나니까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름이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쉽게 바꾸면 안 돼요. 그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름 한번 바꾸면 이렇게 막 울림이 와요. 지진 같은. 그래서 한번 이름이 너무 싫어서 이름 바꿔달라 그랬는데 바꾼 이름을 내가 이렇게 본 순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억배 쓸래요 했어요. 선생님 억배라는 이름이 선생님한테 엄청난 그 뭐랄까 플러스를 줬죠. 인격적 동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면은. 부러운 이름이야. 억배보다 더 만배도 없잖아. 만배보다 더 좋은 게 억배. 이제 그만. 개구쟁이. 이 책은 개구쟁이 정말 기억니은 디귿은 나의 첫 번째 유화 그림 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나무 봐. 향기
향기가 막 날 것 같아요. 네, 우와. 그렇죠. 네. 네. 정말 이런 색채 정말 컴퓨터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그렇죠. 예. 이 원화 어쩌면 좋냐. 너무 좋다. 저 정말 전시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아, 색감 봐. 어떻게 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담아서 다행이에요. 못 오신 분들이 꼭 봐야 되는데 다음에 뭐 선생님 전시 또 하시겠죠. 아직 젊으시니까. 네, 뭐 되길 바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대규모 그림체 원화전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죠. 전시 가까스로 공간이. 이번에 했는데 앞으로 왜 언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림체 원화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국공립 그 미술관에서 네. 아직 그림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원화전이 자주 안 열리잖아요. 거의 뭐 미술관에서는 거의 안 해주죠. 그렇죠. 도서관이나 뭐 학교 뭐. 내가 2016년, 17년 사이에 수원의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굉장히 큰 전시회를 했어요. 네네. 그때 뭐 한 3달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왔다 갔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림체 원화전을 원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체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어쨌든 그런 파인아트와 좀 다르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단지 이 그림책의 주된 목표는 출판화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여느 일반의 그런 그 회화랑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 작가가 자기 작업에 쏟는 열정이나 어떤 공력들, 뭐 어느 예술 작품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말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림책을 대할 때 이것을 뭐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또 지원도 안 해주고 네네네. 미술 지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좀 약간 뭐라 해야 돼, 좀 소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마이너한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 출판은 안 그렇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게 제도나 이렇게 관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출판하고, 열심히 전시하고, 열심히 활동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느새 그 편견들은 바뀌어 있겠죠.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그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도 그림책이라는 영역이 아는 사람이나 하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동화책 작가, 동화책 그림 사파 작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부르거든요. 그죠. 동화책. 그러니까 뭐 그 명칭이 그분은 다른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용어가 진지함을 추구하는 상대방한테는 무례일 수 있죠. 또 작은 상처일 수도 있고.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선생님 어릴 때 다 키우셨나 봐요. 병아리랑. 그러면 이 형태를 다 아시는 거예요. 네네. 시골집들에는 뭐 다 저렇게 가축이라고 해서 닭이나 소나 염소, 뭐 돼지, 뭐 이런 뭐 강아지 뭐 이런 거 다 해서 가축들이 그냥 거의 동물원이었죠. 시골 농가들은 동물들과 함께 사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동물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친근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서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